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하버드대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일러 박사는 37세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뇌출혈을 겪게 되고 좌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뇌졸중을 연구한 과학자는 많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뇌과학자는 테일러 박사가 최초입니다. 그녀는 좌뇌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겪은 자신의 상태와 변화를 관찰하고 수술과 8년간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뇌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을 얻게 됩니다. 이 경험을 테드 강연과 저술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아마존이나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테일러 박사의 테드 강연을 제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링크를 걸고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형적인 문과형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양자물리학이나 뇌과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성적인 통찰이나 직관으로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지, 과학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테일러 박사의 체험도 마음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께 영감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일러 박사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뇌졸중을 겪게 되는데요. 그 체험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참나 체험과 비슷합니다. 저의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니타 무르자니의 임사 체험과도 아주 비슷하고 제 개인적인 체험과도 비슷합니다. 우주와 합일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테일러 박사의 경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가 뇌졸중으로 참나 상태를, 현존의 상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녀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테일러 박사는 머릿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선천적인 혈관 기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곳이 터지면서 좌뇌에서 대출혈이 일어납니다. 좌뇌에서 뇌졸중이 오면서 좌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신체의 경계와 시공간의 구별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손상으로 테일러 박사는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과 모든 계산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도 말을 할 수 없게 되죠. 자신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입 밖으로는 우 하는 소리만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테일러 박사는 이것을 내가 골든 리트리버처럼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의 목소리 톤이나 에너지로 상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귀찮아한다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좌뇌가 손상되면서 뇌의 제잘거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의 언어 중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건네죠. 테일러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뇌의 제잘거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좌뇌의 손상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언어의 중추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이 능력이 망가져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에고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때 기억도 사라지고 몸의 경계, 시간의 감각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테일러 박사는 이 전체적인 경험을 호리병에서 풀린 지니가 된 기분이었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경계가 사라진 느낌을 몸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에는 뇌졸중이라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고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때 우주와의 합의를 느꼈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지도 말을 알아듣지도 글자를 쓰지도 못했고 걷는 것은 물론 몸을 구부리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흥미롭게도 나는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운에는 단 한 번도 내가 예전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내뿜는 존재였다. 좌뇌의 부정적 판단이 사라지자 나는 나를 완벽하고 전체적이며 현재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었다. 테일러 박사가 뇌졸중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뇌과학자의 시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아낸 좌뇌에 대한 사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좌뇌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좌뇌의 언어 중추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우주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적인 존재, 단일하고 견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좌뇌의 특징은 그것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해서 하나로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실제 자료 사이에 틈이 있으면 그것을 감쪽같이 메우고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른 시나리오를 지어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박사는 내가 실제로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왼쪽 뇌의 기능이 돌아오고 나서도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좌뇌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좌뇌는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실이라고 내놓고 그것을 스스로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사고 패턴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의 고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 테일러 박사의 이야기 중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녀가 회복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했다는 거예요. 언뜻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테일러 박사 자신은 엄청난 희열과 평안함, 우주와 하나됨을 느끼니까 거기에 계속 있고 싶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내 의식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의 수준으로 도약한 것 같았다. 마치 우주와 하나가 된 듯했다. 의식이 평온한 상태로 빠져들자 마치 하늘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 박사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숫자를 세는 법, 말하는 법, 신발을 신는 법을 처음부터 새로 배우면서 열심히 재활해서 8년 만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좌뇌의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내버려 두고 좌뇌의 기능만을 회복하려고 의식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외상 때문에 자신의 뇌의 회로와 개선이 달라졌고 관심사와 선호의 대상도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대한 지각도 변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DNA라는 분자 단위의 뇌는 위력적이고 성공적인 유전 프로그램으로서 거듭되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기회의 이점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용해서 스스로를 더 발전한 존재로 바꿀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중이고 2000년 혹은 더 먼 4000년 전 선조들의 뇌는 현재의 우리의 뇌와는 상당히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우리 조상인 사피엔스가 모든 인류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 뇌의 내부 배선을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는 이제 거기에서 더 진화해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꼭 뇌의 내부 배선을 바꾸지 않더라도 좌뇌의 지나친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쌓은 지혜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인종의 다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면 인류의 의식이 성숙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줄인 것처럼 말이죠. 텔러 박사는 좌뇌의 과도한 지배력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말하고 있는 방법들이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테일러 박사는 왼쪽 뇌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내 마음은 무모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의 순환의 회로에서 빠져나오는 첫 단계는 이런 회로에 우리가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뇌가 지금 어떤 인지적 회로를 가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나면 이제 이런 회로가 내 몸 안에 생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 패턴을 관찰하라는 것이죠. 일단 회로가 가동이 되면 일관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뇌에게 특정 사고 패턴에 엮여 들어가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그 메시지를 금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이제 원치 않거나 부적절한 사고 패턴에 엮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말이죠. 테일러 박사의 이 훈련법은 우리 공부의 알아차림에 해당합니다. 나의 생각과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관찰함으로써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수행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두 번째 테일러 박사의 통찰은 감정에 관한 것인데요.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에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감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가 완전히 멈추는 데는 9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라는 감정은 자동으로 유발되도록 설계된 반응인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뇌가 자극이 되면 분비한 화학물질이 몸에 차오르고 우리는 생리적인 반응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극이 있고 90초 안에 분노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의 자동 반응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가 계속 돌도록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감정이 유발되고 사라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90초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감정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 회로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주시하면서 힘을 기르면
의식적으로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테일러 박사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90초 동안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내 책임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일러 박사가 말하는 좌뇌 기능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존입니다. 그녀는 좌뇌의 언어 중추를 잃었을 때 시간이 사라짐을 경험했고 그 순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기꺼이 몰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감각에 주목하거나 보는 것, 듣는 것에 집중하면 자신이 예전에 느꼈던 그 평화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테일러 박사는 뇌졸중으로 좌뇌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에고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에고가 좌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좌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체로서의 에고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에고의 작용과 특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에서 보라에 이르는 각각의 무지개 색으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좌뇌가 이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고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는 본질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테일러 박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뇌졸중에 걸리지 않아도 임사체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테일러 박사의 말로 이야기하면 좌뇌의 지나친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테일러 박사는 자신의 좌뇌가 기능이 멈추었을 때 깊은 마음의 평화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신경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펙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티벳 수도승과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녀들을 불러서 신과 합의를 느끼는 순간 뇌의 특정 부위를 관찰한 실험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이 실험과 그 결과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